흔히 경자년이 오게 되면 경자년 운세를 판단하는데 그 경자년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 그 경자년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오잖아요.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그 사주에, 내가 가진 사주에서 경자년이라고 하는 태세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사주에서 준비가 된 사주냐, 그리고 대운에서 얼마나 준비가 된 사주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경자년을 받아들이는 그 기운이 다 달라요. 그걸 이제 경자년을 위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쭉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은 뭐 경자년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번식이잖아요. 번식. 경금은 번식의 결과예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무술기해년이라고 하는 토운에서 서정주 씨의 그 시에 경금, 너가 경금을 내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어려웠나 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무술기해년 그 전서부터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 항상 큰 운은 토운이 옹으로 해서 나라가 바뀌어요. 큰 이제 격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기해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30년에 모든 어떤 관행, 문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다 바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명리 공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 바뀌어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대개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다 직장 생활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긴 하죠. 직장 생활이 중요하세요? 개인이 중요하세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세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일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업적 중요도가 더 강하다 그러면 이제 격을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할 거예요. 경자년 운세가 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운세를 봐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 또 이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손님들한테 상담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강의 내용이. 먼저 일간을 먼저 할까요? 일간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들 개인 특히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가 어떤지를 알아야죠. 내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의식 체계가 어떤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신, 왕, 신, 약을 알아야 되겠죠.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잖아요. 사실 이제 육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간은 육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추상적인 개념에 관계를 너머로 해서
주관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제 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간을 뭐예요? 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이라고 하는데 대개 보면은 일간을 얘기할 때는 신을 기준으로 하죠. 신왕하냐, 신약하냐. 이걸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데 신왕이라면은 대개 일간이 근으로 신왕한 걸 신왕이라고 하나요? 근으로 신왕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신왕은 개념이 뭔가요? 일단 인성으로 신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겁이라는 게 있죠. 비겁으로 신앙한 사람이 있고요. 근으로 신앙한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식상으로 신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이제 보면은 뭐냐 그러면 신왕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요. 신세도 신왕이라는 개념, 왕약이라고 하는 데서 약은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간이 재를 만나고 일간이 관을 만나는데 이거는 나의 외부 세계예요. 나의 외부 세계고 이거는 내 내부의 의식이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외부와 소통을 하느냐. 경자년이라고 하는 그 경금이 나에게 내부적으로 오느냐 외부적으로 오느냐. 그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일간으로 신앙하다. 그러면 일간으로 신앙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라고 하는 의견을 그러니까 타인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예요. 그걸 인성으로 받아들여요. 인성으로. 그러면 타인들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인성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을 식상을 통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거죠. 외부로 전달하는 거예요. 식신상관을 통해서 내 의사를 외부로 전달하는 게 이제 식상인데 이게 이제 신태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태왕하게 되면 강요가 돼요. 내 의견을 상대한테 강요하게 돼요. 신태약하게 되면 상대의 의견, 재관의 의견을 내 생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전환이 돼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상대의 의견이, 내 의견은 없고 상대의 의견이 내 머릿속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만났을 때 이 비겁은 원래 일간이라고 하는 건 육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일간의 행위로 나오거든요. 끼어들기라 그랬죠. 틈새, 끼어들기예요. 이거는 재성을 일간이 아무리 일간만 근황해서는 재성을 상극하지 않아요. 그건 재성을 가족이라 그래요. 일간만 있을 때는. 부인 이런데 겁재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영역,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간은 절대 재성을 상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내 의견을 상대한테 강요하는 의견인가? 그 상당히 상대들을
불편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인성으로 신앙한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수용을 했지만 전환된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 그럴 수도 있겠군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신태약하면은 전환이 되는 거는 내 생각은 사라지고 상대의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니까. 하다못해 텔레비를 봤는데 아침 연속극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내 남자가 꼭 그 바람을 피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대개 이제 그 교회나 절 같은 데 가면은 그 광이라고 그러죠. 광.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광신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태약한 사람들이에요. 신태약한 사람들한테 이제 무당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부적, 비방, 뭐 굿 이런 거 하라 그러면요 그냥 해요. 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인성이 강한 사람은 아 그렇군 하고 판단은 자기가 별도로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그런데 신강한 사람은 신태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신왕 신약에 대한 기준은 내가 관보다가 왕하면 신태양한 거예요. 내가 재성보다가 약하면 신태약한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내가 신왕 신약의 기준은 재관이에요. 재관. 그런데 일간이 천간에 비견이나 비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일간의 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신태왕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남의 말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의견을 상대한테 강요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게 이제 물론 국내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디냐는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먼저 원래 경자년이라는 운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먼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님 보실 때도 사주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사람이구나 안 들을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 문제가 나왔다. 이걸 보면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사람이다 안 들을 사람이다 나올 수 있겠죠. 응용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와 상대와의 관계니까. 그 사주를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어느 정도 거부하겠구나. 이게 이제 이걸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왕세강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왕상휴수사 들어보신 말인가요? 왕상휴수사는 뭔지 아시나요? 왕세강약하고 왕상휴수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사주를 써놓고 나면은 얘하고 관계를 뚜렷하게 아시나요? 얘가 왕세강약이에요. 왕세강약 분야예요. 이게 왕상휴수사 분야예요. 과거에 왕상휴수사 여기다가 인을 넣어서 왕상휴수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타고날 때부터 너희들과 인연이 있느니라 그래서 왕상휴수사인 이랬어요. 이건 인연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아까 한 얘기가 내가 그 의식대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는 이걸 보는 거예요. 밑에 거 볼 필요 없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나한테 그런 영향을 주는지,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지 밑에서 이제 왕상휘수사인 근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개발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받은 복덕이에요. 복덕이 없을 수도 있죠. 타고났는데 내가 찢어지기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타고났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타고났는데 내가 부잣집이야. 타고났는데 머리가 좋게 타고났어. 이런 건 뭐냐 그러면 밑에 지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인 삶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건 후천적으로 내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것들은 내가 후천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천간으로 봐야 되겠죠. 내가 체력이 튼튼하게 태어났느냐, 태어난 거는 지정간을 보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을 내가 망가뜨리느냐, 건강하게 하느냐, 천간을 보면 되죠. 그러면 나는 체력은 튼튼하게 타고났는데 후천적으로 내 몸을 막 돌려서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왕상휘수사와 이제 그 왕세강약을 보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통변에 들어가면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아까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원래 일간이라는 게 그냥 슬쩍 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일간을 건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한 7, 8가지 이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3시간에 다 못 맞히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중요한 거, 경자년의 운세를 우리가 볼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 그럼 원래 경금이 오고 자가 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지 왕상휘수사에 적용해야 될 거, 왕세강약에 적용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있죠. 근데 이걸 보는 걸 갖고는 궁을 보는 거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궁을 보는데 연을 보고 월, 일시를 보는 거는 했지만 미흡하면 질문하시면 나중에 받아드릴게요. 그러면 원래 경금이 각자 육신으로 이제 뭘 오느냐죠. 육신으로. 대개 육신과 격국이라 그래요. 육신과 격국. 육신과 격국이라고 하는데, 육신 그러면 상관, 겁재, 정재, 정관, 정인, 비견, 직신, 편재, 평관, 그리고 편인이죠.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십신이라 그러죠. 십신. 대개 이제 격을 따질 때는 원래 팔정격에서 이제 걸록 양행을 넣어서 십정격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경자년 운세를 볼 때는 이 10가지 육신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무얼로 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얼로 오느냐, 비견으로 오느냐, 겁재로 오느냐, 상관으로 오느냐, 식신으로 오느냐, 무얼로 오느냐가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원칙을 또 정할게요. 양이 양을 생하느냐, 음이 양을 생하느냐. 와서
혹은 양이 원래 여기 이제 양이니까 양이 음을 생하느냐. 요 원칙을 이제 정해야 돼요. 양간인 사람들은 원래 이제 밑에 걸 봐야 되겠죠. 음간인 사람들은 이 경금이 밑에 이 정자로 와요. 정자로 오죠. 그러면 원래 양간인 사람들은 양이 와서 음을 생할 테고, 음간인 사람들도 양이 와서 음을 생할 테죠. 왜? 이거는 양이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보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상생, 이걸 갖고 육신으로 넘어오니까 상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용신에서 쓰는 말이고요. 생화라고 하죠. 생화와 설화라고 해요. 설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합화 내지는 이렇게 이제 합파로 하는데, 이 합파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제 유정하냐, 무정하냐가 들어있어요. 오행에서는 이게 이제 여기 또 뭐가 있나 그러면 유력, 무력이 들어있어요. 유력, 무력. 오행에서는 이걸 그냥 상합이라 그러잖아요. 상합. 용신에서는 상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육신과 객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요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재화라는 거를 하느냐. 요것도 재화죠. 내가 상생을 잘하고 있었느냐. 뭐를 상생을 잘해요? 경금이 오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병화를 잘 생하고 있었느냐?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내가 무토를 잘 생하고 있었느냐? 병화일간이다 라고 하면 무토를 잘 생했느냐? 일단 이렇게 되면 요거는 재화에 들어가요. 요거는 재화에 들어가고, 요거는 그냥 이제 상생에 들어가요. 상생에.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상승에 들어가고요. 상승. 승진이라는 거 상승에 들어가고, 이거는, 완만한 발전에 들어가요.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한, 발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생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물론, 양이 음을 생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합파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일단 먼저 요 두 개부터 하게 되면은, 양이 양을 생하건, 음이 음을 생하건, 그리고 을목이 정화를 생하건, 간목이 병화를 생하건, 이거는 생화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에 준비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은 거예요. 그 살았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경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한 것을 쓸 때가 온 거예요. 경자년은. 반대로 간목이 경금이 있었다. 이게 일간이라고 봤을 때, 간목이 일간인데, 살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뭐예요? 더 생긴 거예요. 일이 많아 죽겠는데, 새로운 일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항 능력이, 처세력이, 아까 내 의견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식신을 통해서 관사한테 가는 거죠. 그거는 관사를 대항하는 거예요. 관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일이 들어왔어. 너 이거 해 했어요. 거부하는 거,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생을 했으면 받아들이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경금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생이 되지 않으면, 상생이 되지 않고 병화만 있다. 내가 일간이, 간목일간이 아니면 병화만 있을 거 아니에요? 병화만 있으면은 경금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경금을 취하러 가서 못 취하고 오는 걸까요? 예. 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 상생이 잘 되고 있느냐? 경금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사주에 상생이 안 되고 있었느냐? 그거는 뺏으러 갔다가 뺏기고 올 것이다. 먼저 기본적인 거를, 요거를 정하셔야 돼요. 음간은 해당 사항 없죠, 음간은. 그럼 음간은 밑에 걸 봐야 돼요. 타고난 게 음간이니까, 음간은 합파를 해야죠, 합파. 그러면 음간이 합을 하려고 하면 일간이 합을 하는 건 없어요. 일간은 육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합파가 되든 뭐가 되든 되는 거지. 일간 스스로, 여러분들 뭐 혹시 을목일간만 하나 딸랑했는데 경금이 와서 원래 을경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을목일간이 을경합을 하려면 비견으로다가 정관, 비견 정관 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견, 양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견 합밖에 안 되죠. 비견 합밖에. 을목을. 그런데 만약에 음간이 생은 못했고 겁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이제 밑에 걸 봐야 돼요. 내 비겁이 겁재니까. 겁재 합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리인이라 그러죠. 대리인. 변호사, 회계사, 뭐 잘 아는, 살과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을 넣어야 돼요. 넣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무슨 일을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통변 내용이고, 기본적인 이론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론은 양이 양을 생했다. 그럼 지금 대표적인 게 그냥 이거지만, 실제로 이제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것과 간목이 병화를 생해서 무토가 있는 것과 간목이 병화를 생해서 기토가 있고 무토가 있는 것과 이게 또 달라요. 이게. 그러면 내가 식신을 생했는데 살이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식신을 생했는데 살이 왔는데 이게 무토로 대항하느냐 기토로 경금을 대항하느냐 딱 틀려요. 대항이 아니라 그거는 토는 뭐냐 그러면 화라고 해가지고 그 환경이고 내 마음이에요. 내가 경금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간목이 병화를 생했는데 무토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적인 마인드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라다 보니까 그거는 내 것이 돼요. 대개 갑병 사주에 무토 경금이 없는 사람이 원래 경금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45세 이상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추대받는다 그래요. 내 사주에 경금이 없었어. 근데 갑병무가 잘 되어 있어. 추대받아서 경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되는데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가려면 사주에 경금이 있어야 돼요. 갑무경, 갑병무경이 있어야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실력으로 가는데 갑병무만 있고 경금이 없다.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걸 보고 추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병을 열심히 했는데 기토가 있다. 이건 추대가 아니고 내가 과거 정리를 해야 돼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진출하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다가 대기업 그만두고 내 사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 번식의 종류도 연속성이 있느냐, 단절됐느냐. 가정에다 접목하면 어떨까요? 기토면은 과거를 정리하니까 배신을 하고 떠나야 되겠죠.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이런 이제 의미가 무토냐 기토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토가 참 중요해요. 예? 토가 2개 있으면 토 다 한 거니까 그거는 태가불급으로 또 다시 봐야 돼요. 그건 태가불급의 문제예요. 영향력은 같다고 보시고요. 태가불급은 거기에 또 다른 이제 하나의 효과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대개 이제 음간이 합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거죠. 원래 을경이에요. 갑목이 있으면 갑목이 갑을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을목이 2개가 있으면 비견이 합을 하는 거예요. 비견 정관합이냐 겁재 합살이냐 차이죠. 갑목 입장에서는 겁재 합살이라 그러고 을목 입장에서는 비견 정관합이라 그러죠. 비견 정관합이 되게 되는 경우는 되게 공동으로 직무를 맡아요. 직무를 맡는다 그래요. 만약에 얘들이 병화 정화 일간이라면 우리가 병화 정화 일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화 일간하고 경금하고 합이 되나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합이에요. 단지 무정한 합이지 합이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음간과 양간은 합인데 유력이냐 무력이냐 유정이냐 무정이냐가 아니고 유력이냐 무력이냐 유정 무정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렇게 합을 하고 나면 이 합력이 오래 가죠. 더 이상 이걸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는 않겠지만 오래 가요. 이 합력은 이렇게 합이 되면 무력하죠. 합이 아닌 건 아니에요. 계약을 했어요. 대개 보면 기업과 기업이 유력을 해요, 무력으로 해요? 무력으로 하죠. 실력이 없으면 안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해야 되는 거죠. 대개 모든 사회생활은 무력으로 해버려요. 인간관계는 유정한 합이 많죠. 부부라든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밀실야합도 많이 했고 정경유착도 잘 됐잖아요. 그게 다 유력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유력합은 유정한 합은 말 그대로 유정이에요. 유정은 꼭 탈이 나요. 유정 속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갔잖아요. 봐주고 싶었잖아요. 내가 쟤를 돈을 받았든 뭘 받았든 봐줬잖아요. 꼭 탈이 나요. 유정은.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무정한 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합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제 생각했는데 그거는 유정한 것만 합이고
유정한 건 합의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시대적 관행도 있어요. 그래서 무토기토 18, 19년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이제는 통배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죠. 합의. 이거 합의 아닌가요? 과거의 합의 아니었죠. 무력한 합의예요. 이거 합의라고요. 그리고 병화. 병화는 병신합의죠. 을모, 무토. 이거 합의예요. 을무 합의예요. 무력한 합이에요. 무력한 합. 그럼 병화는 뭐하고 합일까요? 병화는 합이잖아요. 합이죠. 이게 수화기제라 그러잖아요. 동양철학에서 합이에요. 이거 합. 정임합은 그거는 유력인데 정임합도 임수도 뭘로 합을 하죠? 기임합이에요. 이 합의 결과가 좋게 나느냐 나쁘게 나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주를 이렇게 보러 와서 나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하면 돼요? 사업할 운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다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사업하는 운인 것과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사업을 언제 시작해야 돼요? 그거는 격국으로 봐야 돼요. 시작하는 운하고 네가 밥벌이를 하는 것과 쓰고 남는 건 달라요. 성공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거를 이제 컨설팅이라 그래요. 상담이 아니라 컨설팅 분야예요. 지금 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너 몇 년 동안 유지할 이제 그 운영 자금이 얼마가 있느냐, 손익분기점이 언제 들어올 것이고 언제쯤에 이때부터 너가 남을 것인데 이때까지 유지할 돈이 있느냐, 이런 건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사람들은 그냥 뭐 장사 이러잖아요. 그럼 우린 개인들한테는 그래요. 당신 돈 있는 거에 30% 이상 투자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죠. 망해도 먹고 살 자금은 남겨놔라. 빚내서 하지 마라. 이 정도만 해요. 이 정도만 하고, 실제로 이제 경영 컨설팅을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기업을 하면은 어떤 문제, 인재 채용 문제는 어떻고, 운영 자금 문제는 어떻고, 네가 손익분기점 언제 떼고, 언제부터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상장에 등록을 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개념이 이거예요. 개념이 지금 경금이 뭘로 오셨어요? 상관으로 왔어요? 경금이 상관으로 왔다. 상관은 혹시 정인이 있나요? 네. 병화 정인이 있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설명한 걸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뭐를 한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하고 관계없이 뭐든지 관계없이 내가 원래 경금을 기준에 놓고, 경금은 뭐냐? 번식이다. 결과다. 새로운 일이다. 그럼 그 새로운 일을 내가 유지를 할 거냐, 하지 못할 거냐, 먼저 상생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그러면 그게 식신제살로
상생을 할 거냐, 식신생재로 상생을 할 거냐, 식신재살로 상승을 할 거냐. 그러니까 재활을 할 거냐, 상생을 할 거냐, 살을 받아들일 거냐.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살이 나를 쓰는 거냐. 살이 나를 쓰는 건 뭐예요? 내가 취업이 된다는 뜻이죠. 내가 살을 공략하는 거,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시험이 합격되고 내가 그동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이라고. 항상 연애에서 오는 건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새로운 그게 다시 중첩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경금이 살로 오는 거는 뭐예요? 무토일간이 간목이라고 하는 살을 가지고, 무토일간이면 살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이 이제, 해결할 운이죠. 그동안에 10년 묵은 체중을 내릴 운이죠. 여기서 이제 육신에서 상생상거, 그러니까 생화극재, 생화극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육신에서 이제 조금 고급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들어오냐 그러면 이 상관, 원래가 상관운입니다. 상관운이면은 올해가 일간운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이 들어와서 뭐를 해요? 상관생재를 하느냐, 상관경관을 하느냐, 문제가 나오겠죠. 경관을 하면은 뭐를 해요? 겁재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겁재가 살아나니까 올해 일간은 정제운이다. 네. 그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기토일간은 올해 정제를 맞는다. 정제라는 건 뭐예요? 경쟁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경쟁에 참여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육신은 이제 이거 돌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초급 때는 그냥 이거 상관이다 그럼 상관이지만 이 상관이 와서 뭐를 할 거냐. 그리고 내 상관이 내 사주가 어떤 환경에서 상관이 오느냐. 겁재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이 오느냐, 인성 있는 상황에서 오느냐, 인성도 편인이냐, 정인이냐. 뭐 어떤 상황에서 일간이 어떤 상황인데 상관이 오느냐는 거죠. 상관이 와서 내가 상관경관, 원래 내가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해서 나중에 2026년에 체벌을 받을 건가? 아니, 저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왔는데 이 상관이 내 사주 상황이 뭐냐? 그럼 원래 상관이 와가지고 상관 경관할 거냐? 원래 내가 뭔가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뭔가 이탈하지 않으면 이탈을 할 것이다. 상관 경관 하다못해 신호 위반이라도 자칫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사고라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모든 사회 도덕 이런 것들을 법, 특히 상관이 경관하는 거는 현실법 어기는 거예요. 편인이 정관을 설계하는 거는 도덕, 윤리. 안 걸리면 괜찮은데, 그건 걸리면 과태료 내지는 벌금이 나와요. 상관 경관하는 건요, 구속 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상관 경관을 할 건지, 학생 같으면 상관 폐인을 할 건지, 자격화가 될 건지,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운명을 볼 때는 나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통변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상관운이 들어왔다. 뭔가 갑자기 빨리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이제 욕망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겁재가 있느냐 없냐. 그럼 겁재가 상관을 생하느냐. 겁재가 상관을 생하느냐, 내가 그냥 상관을 대처하느냐. 일간이 근황하냐, 근황하지 않느냐. 이 따라서 이 상관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지. 원래 뭘로 들어요? 경금이? 네? 정인?
개수일간이 정인이 온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O형으로 하면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온다 그래요. 사주가 병이 났으면 원래 약이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정인이 오면 만약에 상관 생제를 하고 있었다. 정인이 오면 원래 뭐예요? 그동안에 상관 경관한 거에 대한 책임추궁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내가 뭐 하고 있다가 정인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흉이냐 길이냐는 각기 달라요. 정인운이 오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학생이냐, 직업이 뭐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인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정인이 와서 상관을 폐인하면은, 그 상관을 폐인이 아니라 상관을 제화해버리면은 관이 살아나죠. 그렇죠? 관이 살아나니까 책임추궁을 받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한 것을 내가 죄를 묻겠노라. 그리고 다시 못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과거에 한 거를 책임져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정인이 와가지고 상관을 제어하니까 관이 살아나니까 관이 내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O형으로 보면은 참 좋죠.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는 연약한 겨울 여인한테 보호자가 들어왔다. 내가 병이 개수가 황해서 목이 을목이 황해서 그동안에 대인관계가 안 좋았다.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럴 때 약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정상인데 육신으로 와서 네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배혜희 선생 원래 경금이 뭐예요? 상관이에요. 상관이 오면은 경관이네. 경금이 상관이라고. 정인이 있다고. 그러면 근황한가요? 상관이 와서 상관생제를, 근황하면 상관생제를 하고, 정인이 있나요? 정인이 있으면 상관생제, 제극인. 육신은 돌려야 돼요. 돌리기를 해야 돼요. 상관이 와서 뭔 일을 하느냐? 경금이 와서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얘가 들어와서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 작용으로 이제 살아나는 놈이 뭐고 죽는 놈이 뭐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력이 뭐냐? 그게 통변이거든요. 그게 그 손님들한테 해줘야 될 이야기고, 손님은 그게 알고 싶어서 온 거고, 그게 통변인 거예요. 육신은 두 바퀴 돌리면 안 돼요. 그것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이제 가령 상관이 생제하는데 20년 걸릴 수도 있고요. 경금이 왔는데 간목 벽갑 하는데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O형으로 보면은 경금이 간목이 있는 사람은 O형으로는 참 좋죠. 좋은 게 아니라 힘들죠. 왜? 좋아지려니까. 무언가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결정하고 새로운 실천을 해야 될 때니까 미래를 보면 좋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좋아지기 위한 고통이 원래 오는 거죠. 정화가 있다. 그런데 가불목이 없다. 정화가 있다. 이러면 일이 왔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운이에요. 누구가 내보고 원래 2020년에 국회의원 출마하라 그랬는데 내가 가불목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출마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간목이 있느냐 을목이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이게. 그러면 경자년을 보는 데는 2018년을 봐야 되고 2019년을 봐야 돼요. 그리고 2021년을 보고 2022년까지 봐야 5년 정도는 봐야 과거와 현재가 연결이 되죠. 미래가. 그리고 현재의 내 상태가 연결이 되잖아요.
무적이증연 세상이 변화했다. 그 변화하는데 기해년에 너는 얼마나 너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원래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토는 사실은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시간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면 무기토는 의미가 없죠. 열심히 안 살아왔다면 그때 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가 그거였어요. 너 열심히 살았냐? 너 미래 목적이 있냐? 작년에, 지난주에 강의한 건 그거였어요. 열심히 살았으면 올해는 무조건 경금이 좋다 나쁘다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조화가 맞으면 경금은 무조건 좋은 운이에요. 조화가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얼마만큼 때에 맞게 환경에 적합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건데 이제 육신으로 보는 거는, 육신은 뭐냐 그러면 내하고 너하고의 관계, 내하고 조직과의 관계, 내하고 제3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개인적으로 열심히 산 것과 내가 이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이 사람하고 관계 설정이 잘 된 거하고는 별개 문제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필요해요. 내 자질 있는 것과 이 사람하고 사이 좋은 건 별개잖아요. 여기 지우기 전에 혹시 질문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그런 것도 그 연결들이 천간에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까 내가 기본적으로 왕세강약과 왕상휴유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따 격국에서 이제 나오겠죠. 자도 적용을 해야죠. 이건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자 중에 임수를 쓰느냐, 개수를 쓰느냐 달라지겠죠. 추동절생은 임수를 쓰니까 그냥 하던 일 그냥 해라. 춘하절생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추동절생은 경금이니까 숙련자예요. 숙련자 그룹이에요. 그 숙련자 속에 내가 숙련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숙련자가 아닌 사람은 숙련자 그룹에서 낙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너는 그대로 할 거냐, 너 숙련자가 아니니까 새롭게 시작할 거냐. 이게 자중의 임수냐 개수냐의 차이죠. 좀 이따가 할 거고. 또 여기 질문 있나요? 지금 이 해자월에 새로 시작하는 일은 내년, 그러니까 경년에 시작한 걸로 연결돼서 지금 내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4, 5, 6월에 시작한 거하고 달리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의 과거와 미래성을 얘기하잖아요. 과거부터 해 어떤 것들이 결과를 내는 거냐, 아니면 그걸 이제 치우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자와 오. 원래 경자년이잖아요. 근데 자하고 오라고 하는 대운은 우리 인생의 회계예요. 변화예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게 첫 대운에 들어오든 두째 운에 들어오든 세 번째 대운에 들어오든 그게 내 제2의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 인생의 나이로 50을 봐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은 대개 우리가 50에 보잖아요. 네 번째 대운에서 세 번째 대운까지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준비를 해서 네 번째 대운으로 네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다섯 번째 대운에서 결과가 드러나요. 네가 낙오자냐 성공자냐. 그렇죠? 그렇듯이 해자 축 넘어가는 거는 있잖아요. 이건 시간의 결과인데 이거는 시간이 흐르는 것과 내가 노력한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가지고는 모르고 일단 해자축을 삼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해다 그러면 미라는 과거에서 해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묘까지 네가 어떻게 미래를 걸어갈 거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신자진이다, 해자다, 신자진이다 그러면 과거 신이라는 시간서부터 해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오고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삼합 속에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사유축은 유라는 과거에서부터 축이라는 미래, 현재. 축에서 다시 사로 가는 미래. 시간은 그렇게 돼요. 쓰임은 또 달라요. 다른 분들 어렵지 않나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 질문하세요. 어려우면은 제가 그 질문하시는 분들 수준에서 이해가 가게끔 한번 설명을 해 볼 테니까 그냥 저는 이게 제 수준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도 뭐가 어려운 건지 제가 모르니까. 사막에서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그거 다시 한번 좀 그 공부해야 되는데. 삼합의 시간성. 이거는 경자년 운세하고 좀 다른데 얘기할까요? 네. 이거 얘기해요? 네. 이거 약간 진로 벗어나도 괜찮아요? 네. 손 들어보세요. 과반수별로 설명할게요. 그냥 경자년 운세가 좋아요. 너무 이거 삼합 방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방합은 납이두고 삼합에 대해서만. 왔으니까 경자는 그렇죠? 의견이 이렇습니다.